20대, 30대 무주택자분들은 이 일반적인 청약으로 당첨돼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시간 낼 때 보는 금융 취미생활 줄여서 시금치의 최인석 지원장입니다. 2030 무주택자분들이 일반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우리가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이유가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 2030 세대분들은, 특히나 무주택자분들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가점 때문이에요. 이 민영주택을 일반 공급으로 청약 당첨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청약 가점입니다. 이 청약 가점이라는 것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 세 가지 조건을 따져서 84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최근에 로또 청약이라고 불렸던 과천의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첨자의 최저 점수가 64점이었어요. 심지어 신반포에 있는 르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저 가점이 63점이었고요. 목동의 호반서빈 아파트는 최저 커트라인 가점이 61점, 그리고 흑석동의 리버파크 자이 아파트는 59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 39세 가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녀가 둘이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양가족이 3명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점수는 20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 15년 이상 하게 되면 17점 만점을 받게 되거든요. 이 가입 기간을 다 채웠을 때 17점이 플러스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무주택 기간. 이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상부터 카운팅이 되거나 그 전에 혼인을 하셨으면 그때부터 카운팅이 되는 건데, 이 10년을 무주택 기간으로 있었다 가정하면 점수가 20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이 39세 가장의 청약 점수는 57점이 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이 아파트들의 가점 커트라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가점 때문에 민영주택을 청약으로 당첨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금액 때문이에요. 이 민영주택이 안 된다 하면은 국민주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이 청약통장의 가입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가입 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1년이면은 120만원, 10년이면은 1200만원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인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입 금액의 최저 커트라인이 거의 2천만원이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7에서 18년 정도를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넣어야지만 이 국민주택의 일반 공급으로 이 가입 금액 조건에 충족을 해서 청약이 당첨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상 2030 세대들한테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부족한 자산 때문이에요. 금수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금 부자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만약에 청약에 당첨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몇 억 정도는 자산이 있어야지만 그 집을 내 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집만 있다고 대출을 막 70%, 80%까지 해주지도 않고요. LTV며 DTI며 DSR이며 여러 가지 대출 규제 때문에 이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집값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게다가 대출도 규제하는 이 현상 속에서 최소한 3, 4억 이상은 있어야지만 청약에 당첨돼도 내 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이 있는 2030 무주택자분들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상 인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청약 당첨이 되기가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40대, 50대 인상이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이 청약통장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는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공물량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필수로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시다 라고 하시면은 일전 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하시거나 전환을 하시는 게 세금적인 면에서나 이율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물량,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지역 인프라가 굉장히 우수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도 상당히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소득이라든지 총 자산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부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무주택자분들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주택입니다. 지난 정권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게 이 행복주택인데요. 거주기간 같은 경우에는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살 수가 있어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약 10년 정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조건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를 납입하는 건데요. 만약에 보증금을 높게 내시면 월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보증금을 적게 내면 월세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 60에서 80%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방 3칸짜리 이런 경우는 거의 많이 없고 방 하나에서 2개 정도 이런 평형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순자산 기준은 2억 8,800만원 이하이셔야 되고요. 차량 가액이 2,468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6년에서 10년 정도 임대해서 살 수도 있고요. 나중에 분양을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주택인데요. 조건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과 동일하게 보증금 플러스 월세로 되어 있고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 약 80%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46에서 59제곱미터인데 이 59제곱미터가 쉽게 생각해서 약 25평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자산은 2억 8,800만원 이하셔야 되고요. 차량 가액도 동일하게 2,468만원 이하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국민임대주택이에요. 거주기간 같은 경우가 가장 긴데요. 30년까지 거주를 할 수가 있고 보증금 플러스 월세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 60에서 80% 정도인데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예요. 85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35평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자산은 2억 2,800만원 이하셔야 되고 차량 계획은 2,522만원 이하이셔야지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기 전세주택입니다. 기간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전세주택이다 보니까 월세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 약 80%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도 국민임대랑 동일하게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순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이시면서 차량 가액이 2,522만원 이하이시면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공공임대는 5년에서 10년까지 거주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 90% 이하인데 어떤 경우에는 약 한 50% 정도의 주변 시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용 면적은 앞에와 동일하게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순자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 가액은 2,825만원 이하입니다. 2030 무주택자분들이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공공물량 주택들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주택이 당첨된다고 해서 내 청약 통장이 날아가거나 그러지가 않거든요. 우선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이런 주택을 활용을 하셨다가 열심히 청약 가점 또는 금액을 모으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시면서 부동산을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일반 공급이 아닌 특별 공급을 앞으로 확대한다고 하죠. 이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라든지 혹은 청약통장 가입 금액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을 꾸준히 넣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 공급이며 일반 공급이며 청약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이 급하시다고 하시면은 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주택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금융 똑똑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